최성화 교수가 지금 울먹이면서 하는 저 의미가 우린 알잖아. 그치. 저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직업을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들 잠깐 했어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차용재입니다. 어제 두 분 또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스리생 잘 보고 계셨나요? 뭔가 복선이 깔렸어. 그 멤버 중에 누가 다 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사고가 난 것 같다. 그게 제일 궁금하죠. 산부인과 커플이 사실은 난 제일 마음에 들거든. 밥 먹기로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 11화 함께 보시죠. 저게 지금 익준이 생일이잖아요. 익준이가 지금 술 먹으러 갔거든. 강남에. 근데 보면 성화가 계속 지금 뭔가 안 가고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익주시란 뜻인 것 같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 턱치인가요? 얼굴이 아직 안 그런 거 나오잖아. 같습니다. 근데 익준이. 그러니까 그래. 저기서 원래 옆에 있으면 술 냄새 풀풀 나면서 이제 원래 이제 막 피 묻고 이렇게 구토도 좀 묻어 있고 해야 되는데. 그냥 술 마셔서 온 게 아니라 다쳐서 온 거니까. 그렇지. 술 먹은 상태에서 그런 일명 거다. 턱치기를 당했다고 참. 결국은 이게 사람이 아팠을 때 뭔가가 지금 그 사랑을 확인하는 이런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익준이가 갑자기 뇌출혈에 나타나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설정이 그나마 제일 자연스러운 게 뻑치긴 거야. 걔 갑자기 무슨 암에 걸리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드라마가 너무 진지하게 가니까. 시나리오 잘 썼어. 그러니까 잘 아니 썼어. 완전 재밌다니까. 이거는 이제 익준아. 괜찮은지. 여기 어딘지 알겠어? 통증을 느끼는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머리를 맞았으니까. 내 말 들려? 감각이 이상이 야, 없는지 익준. 의식은 있는지 이런 데는 피부가 두꺼우면 좀 둔감한 사람들이 있거든. 안 꼬집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두꺼워서 피부가. 여기는 살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아프게 하려고. 오른손 꽉 잡아봐. 약간 좀 찡했어. 손을 딱 잡는데. 최성화 교수가 지금 울먹이면서 하는 저 의미가 우린 알잖아. 그치. 왜냐면 오른손이잖아. 네. 서전인데 그러니까. 수술한 사람인데 오른손에 만약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그러니까요.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수술은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머리 다쳤을 때 항상 저게 굉장히 제일 중요해요. 좋지. 지금. 아파서 응급실 아파서 응급실은 아니고 브레인 쪽은 정말 치명적인데 브레인하고 연결된 이제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손을 못 썼던 적이 잠깐 있어요. 몇 달 동안 손이 안 움직여서. 그때 이제 직업을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잠깐 했었고.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몸이 다칠 만한 운동은 안 하고 안전한 것만 해. 맞아요.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자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손이 불편해지면 내 수술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조심하는 게 의사가 어떤 직업적으로 갖고 있는 불편한 면일 수도 있는데 어떤 몸에 밴 습관 같은 거예요. 서브듀랄 헤마토마 SDH가 있어. 스컬 프랙처는 있는데 피가 본 두께 정도로 얇게 깔려 있는 정도라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 스리생이 대사가 대단한 게 본 두께 정도라는 말은 저 의사들이 정말 쓰는 단어예요. 본이라는 영어, 의학 용어, 뼈와 두께라는 한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 아 정말 이 스리생 드라마는 검수를 상당히 네, 한 거는 맞는 것 너무너무 같아. 의사들이 대사가. 봐도 너무 재밌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저 동공반사를 여러 사람들이 자꾸 체크를 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피곤한데 자꾸 귀찮게 계속 그쵸, 그럴 수 있죠. 대학병원에 있어서 입원해보면 잠을 못 자요, 사람들이. 만약에 당뇨가 있다, 그럼 6시, 10시, 3시, 8시 계속 찌르죠? 혈압 잰다고 깨우죠? 드레싱 한다고 깨우죠? 되게 귀찮은데, 그거는 사실 말하면 필요한 과정이라서. 이게 의사들의 이게 공통적인 부분일 텐데 다른 사람은 체크를 하고 괜찮아 라고 들었어요. 근데 내가 다시 해봐야 돼. 그럼 옆에 와서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자 환자분 자 계속 하니까 환자가 화나죠. 응급실에서 저것 때문에 화내는 환자들이 간혹 있어요. 몇 번이나 걸리는 거야! 뭐 이러고. 근데 익준이 수술들은 다 어떡하냐. 지금 그게 문제는 아니지만 당장 내일 수술이랑 이번 주 수술들은 과장님이 대신 해주시기로 했고 다음 주 수술부터는 환자분들 상담해서 일정 다시 잡아봐야지. 근데 저게 만만치가 않아. 정말 어려운 문제지. 환자들이 수술 전에 집도이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못 바꿔. 못 바꿔요. 어. 연기가 되는 경우가 많죠. 환자분과 주치 간에 신뢰관계, 우리가 라뽀라고 말하는데 그 서로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두터워요. 생각보다 수술하는 과에서 특히 더 심하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은 정말 그건 환자분들이 정말 후회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바꾸는 환자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거야. 뭔가 이벤트가 있었을 때
저 스케줄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한다던가 이런 게 있잖아. 맞아요. 저녁 때 약속을 잘 안 하게 되죠. 그것도 어떻게 짧게 되죠, 보면 의사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 본인이 남한테 옮기는 거는 더더군다나 아주 재앙이죠. 그래서 환자한테 의사가 코로나를 옮기면 안 되니까 약속을 안 잡죠. 이 캐릭터 재밌어. 제일 재밌어요 여기서. 펠로우 2년 차면 이제 너 환자 볼 때 됐지. 곧 외래 열어줄 테니까 준비해. 아니요. 무서운 정말 거지.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치. 두려운 거지. 혼자서 가려고 하니까. 이제까지는 팀 진료의 팀원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혼자서 헤드가 판단을 되는 다 거지. 해야 되는 거야. 응.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천천히 하려고 이제 최대한 늦추고 싶은 거야. 저 때 정도 되면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에 대한 약간 그 자괴감이 있잖아. 맞아요. 전문의 2년 차일 텐데 게다가 흉부외과 가면 내가 수술하는 서전으로서 한참 모자르다고 생각한 시기일 텐데 환자를 봤었을 때 과연 내가 환자한테도 이게 잘하는 일일까? 조금만 더 있다, 조금만 더 있다. 근데 그러면 안 돼. 일단 맞닥뜨려서 환자를 봐야지 느는 건데 이게 의사가 되려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과정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고 근데 온전히 혼자의 힘으로 판단을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내리고 이런 과정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의사라는 직업이 뭐 수술할 때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그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한다 판단하고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대부분 다 이 진료 보고 되게 보고 싶어 하지 않나?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은? 이제 흉부외과라는 요 과는 조금 더 어려워요. 네. 타이. 타이. 타이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실생활에 그 용어를 정말 많이 쓰게 돼요 의대생들이. 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실을 묶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핸드 타이라고 하는데 그 타이 하는 거를 연습을 시키고 묶는 걸 처음 시키거든요. 그거보다는 되게 어린 시절 아닌가? 저건 실제로 한 본과 3학년 때 뭐 나오는 선배들이 건데. 하는 걸 보고 네, 그럴 따라할 수도 있겠다. 학년이긴 한데 공부를 하다 지칠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도대체 언제 저런 걸 하는 거야? 맨날 이것만 외우고 맨날 수업만 듣고 근데 저런 거 하나씩 살짝 배우면 너무 재밌어요. 평소에도 저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제 가운에 여기다 실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단추구멍에 넣어. 단추구멍에 넣어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혼자 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타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뭔가를 자르고 꼬매고 다시 봉합을 한 거잖아요. 그 봉합한 실이 풀리면 수술을 다시 해야 돼요. 완전히 기본이에요. 모든 수술에. 그래서 타이 연습을 하는 건데 나랑 잠깐 10분만 벤틸레이션 하자. 벤틸레이션. 중간 정원으로. 요즘 정확히 말하면 주의 환기, 짜증나는 일이 있고 뭔가 쌓여있는 일이 있어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풀고 싶다. 쉽게 말해서 뒷담화. 거의 사실 90% 이상 뒷담화.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내가 의사들의 은어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호흡기를 벤틸레이터라고 하거든요. 벤틸레이션은 새로운 프레시한 공기가 들어가고 이제 칙칙한 공기가 빠져나오는. 옵살믹 아테리 애뉴리즘이 보입니다. 옵살믹 아테리 애뉴리즘? 이게 굉장히 드문 질환인데 옥동맥에서 올라가서 이게 이제 뇌동맥으로 가고 안동맥으로 이제 분지가 나오는데 이 안동맥 분지 중에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혈관 거기가 터지게 되면 눈으로 혈류가 가지 않아서 실명을 합니다. 거의 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에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가는 동맥에 약 8mm 정도의 동맥류가 발견됐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이 의사는 정말 다행인 거예요. 환자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저렇게 우연히 발견되는 건 사실은 아주 운이 좋고 환자가 조금 기뻐해야 되는 일이긴 해요. 하지만 저 수술의 성공률이나 여러 가지가 위치에 따라서 좀 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동맥류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으면 동맥류가 찢어지면서 시술하는 중에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눈동맥이 막혀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수술 안 받을 겁니다. 실명한다는데 수술을 어떻게 받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뇌수막종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가 그게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동맥류가 발견이 되면서 그거를 수술을 하려고 하면 실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실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공포입니다. 실명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있는 신경 자체가 아예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겉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실명 가깝게 시력이 떨어져서 거의 실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저런 경우는 환자분들 중에 실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수술을 안 받겠다 하는 분들은
저희는 흔하게 봐요. 엄청난 공포지. 우리도 되게 극단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악성 흑색종이라는 게 있어요. 점이에요, 점. 내가 손끝에 점이 하나가 생겼어요. 뭐야 이 점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점이 안 사라져. 그 병원에 갔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여기 뼈까지를 다 절단을 해야 되는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손목 절단까지 가거나 이런 정도의 수술로 가거든요. 그게 손끝에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좀 낫지만 몸통에 생기는 경우는 사원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큰 수술을 받아서 내 생활이 갑자기 확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수술 못 받겠다고 하는 게 난 저게 되게 공감이 갔었어. 엄청나게 공포스러울 것 같아. 그 코일 모시기 예, 그거 이제 저런 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고 좀 설명을 잘해주셨다고 선생님 하는구나. 덕분에 이 양반 마음 돌렸어요. 안 하고 싶어요, 선생님. 설명을 설명하는구나. 해드릴게요. 이게 환자분 뇌혈관 CT 사진인데요. 제가 동맥류 부분 잘 보이게 확대해서 뽑아왔습니다. 이게 동맥류고 아 근데 저게 나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이 부분만 설명을 잘해서 하면 실명하진 않죠. 저거를 시술을 하게 만들었는데 잘못되면 잘못될 수 있죠. 잘못됐었을 때의 후폭풍이 너무 커 솔직히. 스리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여기는 실패가 안 나와. 물론 드라마니까. 근데 실제로는 실패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일이고 있죠. 확률적으로 맞아요. 설득을 해서 되게 어려운 수술을 하게 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았었을 때 그걸 이겨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 저 환자는 제가 볼 때는 설명을 듣고 자기 마음이 좀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설명하는 의사가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주치의가 그걸 얼마나 마음을 편안히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냐에 따라서 결국에 받아들이는 건 본인 자신. 인정이 되고 이 상태가 내가 수술을 받고 그 결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가 되신 것 같기도 해요. 환자분 눈 떠보세요. 뭐야, 안 보이나? 왜 저러고 있어? 이상한데. 환자분, 네, 의사 마음은 정말. 저 보이세요? 빨리 대답해야지. 환자분 오른쪽 눈 가리시고 저 양쪽으로 보니까 지금 잘 몰라요. 가려워서. 두 개예요. 보이네. 왜 안 보이는 척 저런 그래? 결과를 기다리는 의사의 마음도 환자의 마음 못지않게 있지. 두근두근하고 석션. 근데 저거는 잘못한 거지. 죄송합니다. 그럼요. 지금 마이크로스코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딱 손을 썩전했으면 그 자리에다가 딱 줘야 되는데 저걸 앉으면 시야가 흐트러지거든. 너 이렇게 머리 현미경에서 나쁜 거 눈을 떼면 안 부모님은 돼요. 알고 계시지? 현미경 보고 그래도 수술하는 부모님은 거에서 너 의사 됐다고 좋아하시지? 형 생각나는 교수님 있지? 많지. 외과 의사가 수술방에서 인격이 따로 있어요. 너무 너는 안 비밀을 그런- 다 말하는 거 아니야? 밖에서는 안 그런데 수술방 내에서의 인격이 약간 달라지는 교수님들이 있어. 제자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런 아니야. 저런 교수님 저건- 계셔야 돼. 아니야. 수술방에서만 저러신 분들이 좋은 분들이야. 근데 그게 어. 아니라 사석에서도 비슷한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힘들지. 저 케이스는 아닌 것 같긴 그건 하다. 아니야. 인격 모독을 좀 하면 안 인격 되지. 모독이야, 저거는 인격 모독. 안 돼. 다음 주만 버티면 최성화 교수님 턴이요. 최송화 교수님도 무서워. 무서우셔도 감정적이진 않으시잖아요. 교수님이 계셨니? 아무리 혼이 나도 저런 교수님 기분 계시죠. 우리는 별로 없어. 진짜. 저런 교수님 계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분위기로 압도를 당하고 칭찬을 안 하셔도 칭찬받은 느낌을 느낄 수 있고 혼나지 않아도 혼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성현이도 고생했어. 어제 응급 환자 때문에 밤샜다 그러던데 그래도 안 졸고 잘 버텼네. 수술 잘 마무리하고 오프 나가서 푹 쉬어. 저게 팀워크니까. 지금 보면 팀으로 수술하잖아요. 두개골을 열어놓는 거를 밑에 선생님 다 하고 교수가 집도를 하고. 근데 저걸 닫을 때 잘못되면 그 책임 다 교수님이 지세요. 그러니까 이 대학병원의 팀워크로 하는 진료는 저런 교수님이 가장 좋죠. 정말? 그래서 잠수 탄 것 같다고? 중환자실 턴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이 일을 계속 해도 되는지 회의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케이스는 바람직한 이유로 본인의 고뇌, 본인의 그 진로와 의사로서의 어떤 막중한 책임감 뭐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시고 전공의 선생님이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 도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나 도망쳐서 이틀만 하루만 그냥 어디서 자고 싶다.
도망가는 이유의 99%는 자고 싶다. 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잠자러 도망가는 경우 하루 이틀 도망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 나도 1년차 때 막 일을 하다가 나 진짜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 정말 이게 내가 사는 게 맞는 걸까? 막 생각을 하다가 또 일을 하다 보면 새벽이야. 근데 자야 돼. 다시 하루가 시작돼. 오늘도 못 도망갔구나. 도망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이 가는 거야. 도망을 근데 애교 있게 가는 사람이 있어. 막 바닷가까지 가거나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병원 근처에 어딘가에서 전화기만 걸었고 연락만 안 되고 병원 어디 숨어 있는 사람도 있어. 우린데는 도망간 줄 알았는데 계단에서 자고 있는 거 발견한 사람도 있었어. 올리네. 남자로서는 신호를 보냈는데 이제 우리 단체라 이거지. 저한테 고백 안 하세요? 우리 지금 사귀는 건 맞죠? 눈으로 다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자는 확인을 받고 싶은 거고 맞아요. 남자는 이만큼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네가 알아야지라는 거고. 말로 해야 해? 해야 돼. 우리 해야 교수님 돼. 클래식 하시네. 해야지. 그만 고백해. 이거 보니까 얘다 그거 생각난다. 프로포즈에 대해서 나왔었을 때 여자들이 꼽은 가장 많이 한 프로포즈 방식이 1위가 뭐였냐면 안 했다야. 내가 너 보고 영화 보자 그러면 사귀는 거 아니냐. 남자는 그걸 원했던 것 같고 여자는 확실한 대답을 원했었던 것 같고. 저 비 오는 차 안에서 저렇게 고백하는 건 너무 클래식해. 저게 90년대야 90년대. 실제로 40살이잖아. 맞아. 90년대의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연애잖아. 나는 내가 20대 때 생각한 40대는 20대랑 전혀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40대가 돼 보니까 사실 머릿속은 20대랑 별반 차이는 없어. 맞아, 그냥 맞죠? 겉에서 겉보기만 달라진 거고. 맞아. 그렇다 보니까 이 둘도 저 되게 클래식하게 나오는 이유가 본인들이 20살 때의 감성으로 지금까지의 연장인 것 같아. 그 둘은 드디어 이어지는구나. 이번 11화는 다양한 내용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환자의 케이스도 좀 생각할 게 많은 케이스였고 제일 마지막 회나 돼야지 이제 커플들이 연결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냥 11화에 연결이 돼서 과연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 시즌2 해피엔딩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11화였습니다.